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좀 공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해요. 자, 현재 수업은 기출문제 풀이 수업입니다. 기출문제 풀이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도별 회차별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연도별 회차별이 있습니다. 이미 지한패스나 단과 붙는 분들은 강의가 올라와져 있고요. 최신 문제는 전부 다 유튜브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수업은 단원별입니다. 단원별 기출문제풀이고요. 단원별 기출문제풀이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미 촬영이 완료된 거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미리 보시면 응용역학 기준으로 총 1240문제요. 이 1240문제 다 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래서 제가 난이도에 맞게끔 라이트다, 베이직 1이다 이렇게 발췌해서 빠르게 여러분들 회독할 수 있도록 발췌해서 풀고 있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초급자는 나는 A형만 풀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A, B, C, D A형이 이제 쉬운 거고 B, C, D형 가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나는 A형만 풀고 싶습니다. 나는 B형만 풀고 싶습니다. 난 C형, D형 혹은 D형만 풀고 싶으신 분도 있거든요. 이제 실력자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풀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A형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급자, 비전공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A형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풀기 어려워서 어려울 수 있고, 또 D형 풀려는 분들 여기 또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풀려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런 문제일수록 저한테 또 들을 수 있는 꿀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유형별로 문제를 풀이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재 구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문제를 다 풀이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풀지 마시고, 다 듣지 마시고 나한테 아니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발 좀 발췌해서 들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서로 이제 시간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1번 듣고 2번 알면 넘어가고, 모르는 거 있다 문제 풀다가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급자, 비전공자, 특히 문과 출신 하시는 분들, 이분들 보통 이제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A형만 푸셔도 사실은 꽈락은 피합니다. 꽈락은 20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는 몇 개예요? 8개잖아. 근데 찍어서 푸는 문제가 다 틀리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한 5개, 6개 맞추면 꽈락은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A형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하면 꽈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꽈락이 뭐야? 한 60점은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운전해서 그러는 거죠, 운전. 운전이 뭐냐면 답 사이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선입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잔뜩 긴장하기도 하고, 모르는 문제 너무 많잖아. 거기에 위치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문제를 찾아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이 초급자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A형을 꼭 풀어보시고요. 공부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없다, 난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A형 열심히 푸시고,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 B형까지 문제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공자분들은 B형, C형까지 같이 풀어보시면 좋고요. 7급 하시는 분들, 공기업 하시는 분들, 욕심 생기시는 분들은 C형, D형 같이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꿀팁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1240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만세.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현재가 11월이고요. 5월에 한참 수업 중에 제가 아버님도 떠나보내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정상이 된 거예요. 다 괜찮아졌어요, 사실은. 어머니도 괜찮고, 어머니도 그 당시에 어머니가 안 되시겠지? 치매니머니 말도 많아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괜찮아졌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괜찮아지니까 안 괜찮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 안 괜찮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아팠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또 파이팅 해야죠. 맨날 늘상 여러분한테 힘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또 주저앉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다소 불편한 점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여기 더 너그러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거, 질문할 거 있으면 우리 다음 카페 아시죠? 네, 다음 카페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응용역학 일반은요, A형, B형, C형, D형, 그렇죠? 전체 29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 다 잘 나와 있습니다. 3권 노트에 나와 있죠? 비법 노트 요약본에. 1240문제 중에 29문제, 그 중에 A형이 20문제고요. 퍼센티지는 69%입니다. 이하 보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A형 20문제가 1교시 수업 내용입니다.
다 풀겠지만 가능하면 너무 중복되는 건 제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쳐낼게야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발치해서 들어보세요. 다 듣지 마시고. 네, 그렇다. 뒤로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법. 저희 모든 수업을 제가 비법으로 나눠왔죠. 아마 1장 응용력학 1번이 비법 1번부터 비법 4번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A형 문제는 비법 1번과 2번에 해당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미리 한번 칠판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법 1번입니다. 이렇게 1번. PPT도 좋은데 저는 이제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판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쓰고 있는 거 여러분들 개고생이에요 이거. 그렇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다음 2번. 그죠? 나와 있고요. 3번은 C형 문제인데 이게 뭐 좀 특이한 물리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초급자 비중자분들은 푸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C형 문제입니다. 비법 2번 판별식 기본 문제가 4번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표기된 거는 이제 간단한 거 직접 풀어보시라고 제가 제낄 예정입니다. 이렇습니다. 자, 소개는 끝났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20년도 국가지 국어 문제고요. 교재 갖고 계시는 거죠? 거기 보시면 필수 표기 되어 있습니다. 깨알같이 홍보 자랑을 해보면 23년도에 필수 문제에서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거 나온지 모르더라. 작년 수업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필수에서 제가 강조해서 수업도 해줬는데 그거 나온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너무 아팠나 봐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농담이고 반성을 했습니다. 아, 중요한 건 더욱더 강하게 강조를 해야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중요하다고 저는 사실 확실하지 않은 건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제 안 하는 말이 제 거 뭐 들어서 다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왜냐면 잘 본 사람도 많은데 내 수업 듣고 못 본 사람도 많아. 그러면 다 내 책임일 수도 있죠. 그렇죠? 내 책임인데 어쨌든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 사람마다 준비된 정도가 좀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 말은 필수라고 표기된 건 내가 목소리 높여서 외치겠지만 여러분도 좀 더 눈에 힘 빡 주고 공부하라는 얘기 알겠죠? 내가 잉크 아깝게 거기다가 빨갛게 필수를 괜히 표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다는 얘기야. 1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요. 벡터, 스칼라, 마찰력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벡터, 2번 스칼라, 3번, 4번 마찰입니다. 1번 읽어보시면요. 벡터입니다. 깊게 들어가지 마. 그냥 뭐 의미 정도? 벡터와 스칼라의 종류만 구별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벡터는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크기, 두 번째는 뭐다? 방향. 즉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는 물리량이다. 그럼 대비되는 게 있죠? 대비되는 게 누가 있냐? 바로 스칼라죠. 그럼 스칼라는 무엇만 표기하게 될까? 크기와 방향 중에 방향은 표기하지 않고 크기만 표현하는 물리량입니다. 갖는 물리량. 무슨 얘기냐? 이론 18페이지 있습니다. 교재 갖고 계신 분 찾아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칠판 보세요. 네, 그렇다. 간단하게 이론 18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요. 스칼라는 대표적인 예시가 시간. 그러니까 이거 구별 지을 때는 스칼라는 방향이 없어. 그러니까 방향이 없다라고 하면 전부 다 스칼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시간에 방향이 있어요? 3시간, 우로 3시간, 좌로 3시간 이런 거 있어? 없잖아. 온도, 스칼라. 그렇죠? 질량, 중력과 속도를 곱했을 때 그때 무게가 되면서 벡터가 되는 거고요. 질량 자체는 스칼라입니다. 초급자분들, 문과 출신 분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하세요.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정량을 곱했을 때 무게가 되면서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최적은 부피죠. 전부 다 뭐다? 스칼라. 속력, 동그라미 칠게요. 깊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역자 들어가는 거 속력, 이건 전부 다 스칼라입니다. 1도 스칼라예요. 그에 반해서 벡터 보도록 할까요? 벡터는 힘, 힘은 무게, 힘, 전부 다 벡터입니다. 속도, 속력이 아니라 도야 도, 가속도. 뭐 정의는 아시는 분 미리 아실 거고 이제 알려가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간단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응한 어떤 변이, 모멘트는 힘의 한 종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벡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의 한 종류죠. 끝. 그러니까 보기 2번은 어때요? 1번도 맞고 2번도 뭐다? 맞다. 길이, 면적, 부피, 온도는 뭐다? 스칼라다. 3번, 4번 보도록 할까요? 마찰력은 두 물체 접촉면 사이에서 발생하며 그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가 아니라 뭐다?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 정답은 3번이고요. 조금 제가 어려운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판을 보시면 제가 두 개의 예시를 그려놨습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A형 문제는요, A형에서 D형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A형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A형한테 필요할 어떤 덕목들만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렇다. 자, 두 개의 경사면이에요. 물체, 트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트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이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가만 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밀리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힘피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거야. 정리해보면 경사면이 트럭이 미끄러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내가 미쳐가지고 그걸 딱 막은 거야. 이때 두 가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즉 트럭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힘피, 내가 밀어야 될 힘. 두 번째는 완전 미친 거죠. 이 트럭을 내가 슈퍼맨처럼 밀어 올리기 위한 힘피. 이 둘이 힘이 같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큰 힘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마찰력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접촉면 사이에서 발생하면서 그 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반대. 무슨 말이냐? 물체가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는 운동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이게 미끄러지는 방향이죠? 이 방향과 어떤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물체를 밀어 올리기 위한 방향은 이 방향이죠. 이때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니까 어떤 방향이다? 이게 다르잖아. 이게 같아요? 얘는 이에 따라서 평형방석 계산하는 것은 C형이나 D형에서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반대 방향이다. 마찰력은 그래서 얍삽해요. 박쥐 같은 놈이야. 여러분이 그냥 방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여기다 스프링 붙으면 겁나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프링 싫어하는 거예요. 다음에 4번, 움직이기 직전 정지 마찰 계수. 움직일 때는 뭐다? 동 마찰 계수.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관성 때문에 그러죠. 예를 들어서 칠판 지우개 트럭이야. 밖에 빠졌어. 처음에 안 밀리죠? 그러다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 밀리죠. 이거 뭐 때문에 그래? 바로 관성, 마찰 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성 안에 포함된 내용이 마찰 계수인데 처음에 멈춰져 있을 때 이 트럭의 무게가 바뀌는 거 알잖아.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려는 그 정지 마찰 계수가 움직인 상태에서 마찰 계수, 동 마찰 계수다. 움직일 동자죠. 더 크다, 작다? 누가 더 커요? 더 크죠? 더 작다.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 더 잘 움직인다는 얘기야. 무엇 때문에 그런다?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 이 정도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뭐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넘어가시고 이것만 잘 봐주세요. 2번 보도록 할게요. 단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건 초급자가 많이 틀렸어요. 사실 이 당시에. 기억나. 나 한 16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매년 내가 이러다가 연이 들어가니까 너무 늙어버렸어. 16년 했거든요. 요것만. 다른 거 빼고. 이거 보니까 이게 시험이 기억나. 17년도 국가직 9급 때. 단위가 다른 거, 색과 다른 거. 다 틀렸어, 초급자분들. 왜? 이게 쉬운데 어려운데 포인트를 여기다 맞춘 거야, 요거. 요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응력의 단위, 변형률의 단위, 탄성계수 단위. 눈썰미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는 두 개 다 응력이니까 둘 중에 하나 찍어야지. 더 눈썰미 있으면. 이거 뭐 통합석에서 탄성계수 단위 나오잖아.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후쿠의 법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후쿠의 법칙이죠.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눈에 보이는 어떤 변이, 길이, 기하학적 관계를 풀어내신 분이죠. 재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렇다. 자,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응력, 뭐가 있을까? 이 시그마는 탄성계수, 깔별로 쓸까? 이 마지막에 뭐다? 입실론, 이렇게. 변형률, 이렇게. 또는 뭐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 이거는 뭐 선, 수직,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선 변형률. 길이에 관련된 수직 변형률. 면의 수직과 수직. 두 가지에 뭐가 있냐면 전단이 있죠, 전단. 죄송합니다. 전단. 또 색깔 맞춰 쓴다라고 하면 타우는 전단 탄성계수, 지. 전단 변형률 뭐다? 감마. 각각의 단위를 써보면 각각의 단위. 시그마는 단위가 뭡니까? 응력. 면적당 힘이죠, 면적당 힘. 그러니까 뉴턴 퍼 미터의 제곱. 그렇죠? 물론 앞에다 붙여서 뭐 킬로뉴턴, 센티미터 뭐 이런 쓸 수 있지만 결국 면적당 힘이야. 단위 면적당 뭐다? 힘. 단위 면적당 힘. 얘도 뭐야? 단위 면적당 힘. 그럼 변형률은 뭐예요? 변형률은
무차원이죠, 무차원. 무. 정확하면 뭐 길이당 길이가 되는 거죠, 원래는. 무. 길이 약분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이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단위가 뭐예요? 둘이 같겠지, 이렇게.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뉴턴 퍼 미터의 제곱. 그럼 앞에 달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에 이런 거 막 달려있잖아.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수직응력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추응력, 하나는 휘응력이죠. 이것을 방향에 따라 분류한다면 이 추응력, 휘응력이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있죠. 그렇죠? 얘는 뭐야? 그냥 전단응력이잖아. 굳이 따지면 전단력에 의한 전단응력과 비틀림에 의한 전단응력이 있겠죠. 탄성계수도 뭐 이런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인자응력 이거잖아. 그냥 인자응력. 비틀림 전단응력이죠. 중요한 건 단위 똑같다는 얘기야. 전단 변형 율자 들어간 건 전부 다 단위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차원이라는 얘기야. 탄성계수 철근의 탄성계수는 그냥 물체의 종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철근의 탄성계수는 전부 다 단위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 세 개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제발 좀 맞춰줘. 틀리지 말고. 그렇다. 다음은 비법 2번입니다. 총 18문제가 판별식 기본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난이도 높여서 레벨을 높여서 문제 풀이할 예정이니까 이 시간에 집중하셔도 대다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18년 서울시 9급 1차 문제죠. 그렇죠? 판별 결과입니다. 부정적 차수는 몇 차 부정적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외적, 두 번째는 내적, 맞아, 세 번째는 이 둘을 더해서 총 부정적 차수가 나옵니다. 즉, 이 둘을 더해서 2란 얘기겠죠. 시작합니다. 자, 외적 부정적 차수는요, 미지 반력수에다가 평형 반경치수를 빼줍니다. 미지 반력수는 뭡니까? 고정은 몇 개요? 고정 지점은 3개, 힌지 지점은 몇 개다? 2개, 롤러 지점은 1개로 합산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평형 반경치수는 평면상의 평형 반경치수를 의미하며 얘는 항상이야, 항상. 판별식 문제에서는 3개입니다, 고정. 알겠어요? 물론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많지만 문제 풀면서 난이도별로 필요할 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고정단위잖아. 고정이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3개. 고정은 3개라니까 3개, 3개. 그러니까 미지 반력수의 합산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9죠, 9. 그 다음에 평면상의 평형 방정식 몇 개다? 3. 항상 3개. 그죠? 그럼 몇 차에 플러스? 6차다. 자, 두 번째. 내적 부정차수는 폐합수입니다. 폐합수는 반드시 구조물에 의해서 닫힌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찬통이야. 미안해요. 나 도시락 세대야. 반찬 담으면 여기 반찬이 담기지만 여기는 반찬이 안 담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폐합수는 4개가 되는 거고요. 반드시 구조물에 의해서, 또 얘기합니다. 구조물에 의해서 닫힌 공간. 닫혔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당 3차. 외삼단체는 이런 식으로 들으셔야겠죠? 이렇게 빼기. 구속력 해제수는 내부 힌지가 있는 곳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풀어볼게요. 지금은 0이다. 그럼 몇 차다? 플러스 12차다. 그럼 총 부정적 차수는 그냥 더하는 거예요. 6하고 12를 더하면 되니까 몇 차다? 18차 부정적 9점을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이 문제 정답이죠. 주의사항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한번 교육청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닥이 이렇게 다 막아버린 거 이렇게. 파란색을 펴게 이렇게. 우리가 또 착하잖아. 이분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미지발려스 구하라고 했더니 부재가 맞다 있는 이 개수를 고정으로 봐야 되는데 몇 개를 봤을 것 같아 너가? 그냥 이게 한 개를 펴시니까 한 개를 보더라고. 그런 실수하시고 또 폐합 계산을 했더니 내가 폐합은 구조물에 의해서 닫힌 공간이라고 했잖아. 하나, 둘, 셋, 넷. 너가 이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뭘 안 해? 그때 여지없이 되게 많이 했다니까. 특히 착한 분들. 보지 말아라. 페이크다. 알겠죠? 그렇다. 끝.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21년도 국가직 9급 문제고요. 틀리면 안 되죠. 틀리면 너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악담하고 싶지 않지만 다음에 마치란 의미입니다. 읽어보시고 필수 문제입니다. 이거 뭐가 달라? 한 번 했으니까 빨리 해보도록 할까? 자, 외적, 미지발력수, 고정. 얘 모양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총 9개에서 평면상의 평형방정식 3개를 빼면 플러스 6차. 내적 너가 한번 해보세요. 폐합수 몇 개 있어? 여기 1개죠? 응? 요거 이렇게 맞겠다고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주의해라. 1 곱하기 3차. 고정력 해제수는 내부인지 있는 곳에서 계산하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내부인지가 없죠. 이런 걸 내부인지라 부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3차. 총 부정력 차수는 6 더하기 3이니까 몇 차다? 9차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는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말 조심할게요. 네, 그렇다. 얘 볼게요. 6번, 7번인데 7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특히 7번은 필수 문제고요. 직접 한번 꼭 풀어보세요. 그렇다. 전 6번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년도 서울시 교육청 9급, 14년도 서울시 9급. 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외적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외적. 고정. 이번엔 2개네요. 그죠? 하나당 3이니까 몇 차다? 6. 평면상의 평형방정식수 3개. 그럼 몇 차다? 플러스 3차. 내적은 폐합수입니다. 폐합수. 너 아직까지 이런 거 안 속겠죠? 이건 폐합 아니고 폐합 몇 개다? 1개다. 곱하기 3차. 마이너스 구속력 해제수잖아. 구속력 해제수는 뭐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초급자분들 이렇게 봐보세요. 자, 이 부분을 잘라. 내부인지가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재 개수를 세세요. 이렇게. 부재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잖아. 여기서 빼기 1을 내주세요. 빼기 1. 왜냐라고 질문하지 마. 왜냐는 지금 얘기할 우리 대화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왜냐면 왜냐고 설명하면 너 다 토해, 전부 다. 공복에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개에서 1을 빼면 얼마다? 1 이렇게. 보통 제가 이거 포함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3일은 3에다 1 빼니까 몇 차다? 2차. 제가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마찬가지 이 부분을 잘라요. 2개의 부재 중 1개의 부재를 손으로 잡습니다. 이때 왼쪽을 잡든 오른쪽을 잡든 상관없습니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를 잡고 회전 가능한 부재 개수야. 회전 가능한 부재 개수. 자, 만약에 우측을 잡았다. 그럼 좌측은 회전 가능할 거 아니야. 좌측을 잡았다. 우측은 뭐다? 회전 가능하다. 이걸 2번을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한 번에 해당한다는 얘기, 한 번. 그럼 야, 황민님, 황민아, 황민씨, 야 너 왜 2번 하느냐? 난 앞에 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서는 이 2번째 방법이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특히 최근에 23년도에서 그런 문제가 인용이 됐습니다. 물론 생각하지 마. 나왔다 다 맞출 생각하지 마. 문제가 나오면 2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맞추거나 잘 피하거나. 맞추거나 피하거나. 똑같다니까? 내가 찌르거나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은 피해야 될 문제긴 한데 초급자분들, 대다수분들은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이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봐라. 물론 개인적인 제 바람은 대다수 문제는 그냥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한다. 부재 개수 세가지고 1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부정적 차수는 이 둘을 더하면 되니까 3 더하기 2는 몇 차다? 그렇죠? 네, 그렇다. 7번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이어서 8번부터 풀어볼 예정입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이어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도 지방시 7급 문제고요. 한번 움직여 볼까요? 칠판 준비된 부분. 9번, 10번 묶어서 같이 풀 예정이고 9번입니다. 11번, 12번 같이 묶어서 풀 예정이고요. 11번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13번, 14번입니다. 13번을 대표 문제로 같이 풀어볼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15번, 16번에서 15번, 다음에 17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외적 부정적 차수는 미지 반력수에서 평면상의 평형방정식을 빼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특이해요? 이건 뭐 고정. 얘는 뭘까요? 롤러일까요? 이 초급자가 이제 기호인데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얘는 롤러 지점이 아니라 힌지 지점이에요. 제가 강사가 처음에 교재 만들 때 그러니까 출판사에 보내는데 출판사 전공자가 아니잖아. 제가 이 지점을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그려오고 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많이 그려오는데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얘는 롤러 지점이고요. 얘는 힌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발력수는 3개, 3개, 3개. 몇 개라고요? 2개가 아니라, 1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다 합치면 3, 6, 9, 11. 평면상의 평형 방정식수는 항상 3개니까 8차죠, 8차.
내적은 폐합습니다. 자, 구조물에 의해서 닫힌 공간 이 부분은 아니죠.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2 곱하기 개당 3차 마이너스 구성력 해제수는 어느 부분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부인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게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안에 들어간 거랑 바깥에 나온 건 달라요. 내가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분이 제가 너무 친절한 나머지 잘못 그린 줄 알고 이렇게 바꿔주셨더라고요. 이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잡아서 요 부분만 보시게 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내부인지에 매달린 부재 개수를 센 다음에 두 개죠. 빼기 1을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1. 보통은 제가 요 마이너스 포함해서 여기다가 교재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많이 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이 부분에서 실제 부재죠. 제가 한 개의 부재를 잡습니다.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를 잡고 회전 가능한 부재 개수만큼 빼주시면 돼요. 오른쪽 잡으면 왼쪽이 회전 가능하고 왼쪽을 잡으면 오른쪽이 회전 가능하죠. 더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계산하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방법이니까 끝이다. 그럼 3이 6에서 1을 빼주면 플러스 5차. 그러면 토탈은 이들을 단순하게 그냥 더해주시면 되니까 몇 차입니까? 8 더하기 5는 13차다. 정답은 뭐 직접 벗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넘겨보도록 할게요. 9번, 10번이죠. 9번은 필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차수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외적 부정차수를 계산해보면 고정이니까 3, 3, 3. 아는데 초급자분들 스텝 바이 스텝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 너 어떤 문제 틀리는 줄 아세요? 실수는 내가 아는 문제에서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기울여 주시고. 자, 평면상의 평형방 지수 3개. 아, 스톱. 아, 이거 끊는 게 아니라 진짜 끊는 거 아니고 촬영 멈출 뻔했네. 그 국가직이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24년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시험 날짜가 조금 당겨졌어요. 긴장했어요? 은어 써도 되나? 쫄았어 괜히 시험 날짜 빨리 본다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날짜가 6월 1일이야. 너 5월 29일, 30일 날 시험 보면은 기적같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 6월 2일 날 보거나 6월 12일 날 보거나 7월 달에 보거나 8월 달에 보면 달라질 것 같아요? 응? 내가 악담하고 싶지 않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주어진 시간을 분할해서 쓰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기 또한 곧 기회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시험 보는 만큼 쫄지 마. 내가 처음 공부해서 내가 비전공자여서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닌가? 에이,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니까. 너 싸움이에요. 과랑 잘 피하시고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단히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항상 얘기해 줄게. 그럼 6차. 내적 폐합 개수 해보시겠어요? 폐합? 이건 폐합 아니다? 짠. 2 곱하기 나는 할만한 것 같은데. 구성력 해제수 내부인지가 있는 이곳. 야, 이거 좀 많다, 그죠? 부지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4를 그냥 쓰면 한 방에 틀리는 거야. 4에서 1을 빼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요걸 써서 여기다 제가 보통 교재에서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3이 6 빼기 3이니까 3차죠. 또는 이 부분을 구속시킨 후 하나의 부재를 꽉 손으로 잡는 거예요. 누구 잡을래요? 만약 얘 잡았다고 하면 3개의 부재가 독립적으로 회전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3입니다. 그러면 전체 부정차수는 6 더하기 3이니까 몇 차다? 네, 9차다. 9번 문제 정답은 9차고요. 10번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요. 11번 보도록 할게요. 12번도 동일합니다. 자, 외적 부정차수 보도록 할게요. 고정이죠? 다양하네. 얘 뭐라고요? 가끔 힌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야, 황민아, 너 자꾸 왜 이렇게 딴소리 하니? 아까 눌러지점을 하지 않았니? 이게 기호야.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관형적으로 보통 이게 많이 구어져 있다는 얘기야. 근데 교수님이 가끔 문제 낼 때 예를 들어서 12번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밝히고 있지. 롤러 누구, 힌지 몇 개, 뭐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 그때는 그거 따라야 돼. 알겠어요? 그림은 기호일 뿐이니까 문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따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는 가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힌지 지점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야, 황민아, 얘는 힌지니? 롤러니? 너 아까 힌지도 있다며? 하지만 얘는 롤러가 맞아. 왜일까? 누가 하나의 문제에서 기호를 서로 다르겠습니까? 얘가 힌지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뭐다? 롤러. 한 개, 얘는 2개, 얘는 3개.
암산할까요? 우리 천재니까 5, 6, 9. 3개 빼면은 6차. 내적 볼까요? 페어. 쇼다리 속지 말고 길이는 상관없어. 하나, 둘, 셋 이렇게. 3 곱하기 3차에다가 구성력 해제. 내부 인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9차. 토탈 결과는 6 더하기 9니까 15. 글씨는 발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손으로 쓰고 있는데 잘 못 알아보면 제가 악필이라 죄송하기도 하고 교재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 그래서 11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15차죠. 12번은 직접 풀어보시고 13번, 14번을 대신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어느 부분이 좀 아름답죠? 어느 부분이에요? 이 두 개의 부분이죠. 내적. 조금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 때문에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외척부터 풀어볼게요. 고정단은 몇 개라고요? 3개. 힌지는 몇 개? 2개. 이렇게. 나중에는 어차피 평면상의 평형 반격시수는 항상 3개잖아요. 이제 잔머리 쓰는 거야. 전문용어로 퉁. 그러니까 고정 3개 지워버리고 요 3개 지워버리고 바로 이거 계산하는 거죠. 3, 3, 2. 8차죠. 이렇게. 뭐 별건 아니지만 얘도 지워버리면 6차. 얘도 이렇게 지워버리면 3차. 3차, 3차? 여기까지요. 6차. 이렇게. 얘도 이거 딱 보면 나중에는 뭐 그냥 2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니까 5에서 다시 번거롭게 3을 빼줘서 2차를 구해봅시다. 내척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도 폐합이야 이거. 폐합. 1개 곱하기 3차. 자, 두근두근. 어느 부분 때문에 헷갈린다고요? 이 2개 부분 때문에 그렇죠. 얘는 뭐냐?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내부 인질 가운데 폭 박혀 있잖아. 4개, 2개 있지. 그럼 얘는 뭘까? 요게 한 몸통이에요. 제가 진하게 채울게. 이러면 지우기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되죠. 요거 하나랑 요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재가 3개가 아니라 얘는 몇 개다? 2개라 볼 수가 있는 거지. 요게 안에 푹 박혀 있는 거랑 바깥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르다고 비전공자분들 우리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재 개수가 2개에서 1을 빼줘야 돼. 그게 몇 개예요? 1 이렇게. 앞에 여기 마이너스 미리 따서 표시해주면 여기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얘는 쉬우니까 바로 쓸까? 2개에서 하나 빼주면 빼기 1. 자,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 얘. 이거 롤러 지점 아닙니까? 야, 이건 지점 제발 좀. 이건 바닷가 맞다니 지점. 야, 물론 헷갈리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헷갈렸어. 누구나 밟고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귀 딱 뚫고 계속 들어봐. 비슷한 얘기야. 부재 붙어 있는 건 힌지야. 부재 붙어 있는 건 뭐라고? 모르면 써. 부재 붙어 있는 건 힌지. 여기 붙어 있는 건 뭐라고요? 롤러. 그냥 힌지가 아니야. 얘는 이렇게 붙어 있는 힌지.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즉. 얘 스타일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여기 G랑 이거 하나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재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예요? 2개죠, 2개. 요게 3개가 아니라고. 하나, 둘, 3개가 아니라 요게 한 몸통이야, 한 몸통. 그러니까 2개에서 하나 빼지 뭐다? 빼기 1 이렇게. 그러면 1, 2, 3. 여기 3. 그러면 0차. 정답은 2차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15번, 16번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14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림만 지저분하지 해설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모르면 물어봐. 안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물어볼 때 그리고 제발 좀 자기 생각 붙여서 너는 질문 되게 짧게 하고 나는 되게 길게 대답하기 원하더라고요. 나는 해줄 수 있는데 너가 뭘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생각을 밝혀주신다라고 하면 딱 그거보다 2배 정도 제가 답을 할게요. 알겠죠? 15번, 16번 저는 15번 보도록 할게요. 9까지 9급 문제입니다. 자, 부전차 쓰고요. 외적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거 복습이야, 복습. 똑같아. 고정. 이게 뭐라고요? 힌지. 암산하면 3, 6, 9, 11. 평면상의 평형 방식수 3개. 이러면 발차. 내적 폐합 어렵다고요? 초급자는 이상하게 이 삼각형은 폐합 아니라고 생각하더라. 네모 반듯한 것만 폐합을 생각하더라고. 오히려 이거 기사 따신 분들. 기사에서 뭐 이렇게 잘라서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폐합은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 그러니까 2 곱하기 3. 자, 구성력 해지수. 잘 봐야지. 눈에 힘 빡 주고. 응? 딱 빡 주고. 이건 얘랑 똑같잖아. 빼기 1. 요것도 빼기 1. 그럼 요건 뭘까? 요게 바깥쪽에 붙어 있는 걸 안에 들어가는 거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재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야. 거기서 빼기 1을 해주면 3. 빼기 3. 앞에 빼기, 요 빼기 달아준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합치면 5. 1차. 정답은 그래서 8 더하기 1이니까 9차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틀렸네. 이러면 안 된다. 잠깐만. 3, 2, 6.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틀리면 항상 답이 있다. 나처럼 풀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6이니까 급 사과하고 6을 빼주면 0이니까 정답은 8 더하기 0에서 8차입니다. 18년도 서울시 7급 1차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특이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요게 뭐냐? 이 비정제들 되게 짜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달라. 같은 걔네가 아니야. 분명히 다르잖아. 뭐가 달라? 이 부분이 떨어져 있죠. 1번 이론 노트 1장에 보시면요. 나와 있고 얘는 무슨 지점이냐면 롤러 지점이야. 그러니 처음에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이 없지.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눈여겨봐. 계속 눈여겨보고 쫄지 마. 뭐만 하면 자꾸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별거 아니다. 남들 다 했던 과정이야. 너가 뭐라고 자신을 낮춰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경험이 많잖아. 더 심한 경우도 많았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공무원 되기 쉬운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적게라고 보니까 꼭 합격하세요. 네, 그렇다. 롤러다. 그러니까 여기는 2개, 1개, 1개, 토탈 4개에서 평면상의 평형방정식수 3개를 빼주면 1차다. 내적은 폐업. 뭐 개수가 이렇게 4개. 여기는 아니다. 2개는. 그러니까 4개 곱하기 3차. 자, 구속력 해제수. 여기 봐봐. 여기 딱 보서 보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빼기 1을 해주시면 3. 이렇게. 3에다가 요 마이너스 미리 써준 거죠. 네, 그렇다. 여기도 잘라서 보면 3개니까 3 쓰면 안 돼. 2개. 이렇게. 여기도 딱 3이니까 2개. 3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5, 7이죠. 3, 4, 12에서 7을 빼주면 5차. 정답은 1 더하기 5니까 몇 차다? 6차. 몇 번이에요? 1번이 이 문제 정답인데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 원래 불안정이야. 안정과 불안정. 그렇죠? 이 불안정은 뭐냐면 구조물 형태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문제의 오류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이의제기에도 교수님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허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오류가 되느냐? 왜 불안정이 되느냐? 불안정은 판별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불안정이야.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고립시켜 보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이 안정이거나 상관이 없어. 너 다른 데 가서 도둑질 안 했는데 내 앞에 도둑질하면 그냥 도둑놈이잖아. 다른 데 가서 안정이라고 할지라도 한 부분이 불안정이 되면 그냥 얘는 불안정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절단해서 제가 옮겨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령 밑에 뭐 해설지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표기해 보면 제가 외력을 하중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민 거예요. 그럼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여긴 롤러 지점이라고 했잖아. 롤러야, 롤러. 롤러는 무조건 바닥과 직각 방향의 반력 성분밖에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상향 아니면 무조건 하향이야. 그럼 얘는 누가 정할 거예요? 윗부분이죠? 여기 힌지잖아, 힌지. 수평력, 이렇게 수직력으로 분력을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력, 회전력을 만든다는 얘기가 쌍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우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시계 방향으로 평형을 만들려고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겠죠. 이렇게. 좀 어렵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는 밀면 밀려. 말은 복잡한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밀면 얘가 밀리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무엇에 해당한다? 불안정 구조물에 해당한다. 물론 A형, B형, C형, D형, A형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난 여러분을 욕심이 좀 나요.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난 잘 모르겠다. 김하고 안 들린다. 여기까지만 봐주세요. 알겠죠? 저는 이어서 판별식 문제 몇 문제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1강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보도록 할게요. 18번은 13년도 지방기 국어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요. 자, 그림과 같은 연속보가 이어진다는 얘기겠죠. 정정보가 되기 위해서 정정이 아닌 상태인 것 같아. 그죠? 필요한 내부인지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외적 차수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롤러, 힌지,
롤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토탈 미시 반력수의 합은 2개, 2, 4, 5, 6이 됩니다. 평면상의 평형 반격수는 몇 개라고? 항상 3개. 외적은 몇 차다? 3차가 됩니다. 아니면 아까 제가 전문용어로 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이면 이렇게 힌지 하나, 롤러 하나가 외적 부정전 차수하고 좀 일치하게 되는 거죠. 외적 부정전 차수가 아니라 평면상의 평형mal수와 일치하게 되니까 3개. 나머지만 계산해보면 롤러니까 한 번에 3차라고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내적 부정전 차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폐합수 있나요? 폐합이 없죠. 구조물에 의한 닫힌 공간이 있을 수가 없죠. 연속부는. 그러니까 폐합은 0 곱하기 3차. 0 곱하기 3은 0이니까 마이너스. 자, 구속력 해제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이렇다. 총 부정차수가 아까 정정이라고 했잖아. 정정은 이 둘을 더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정이니까. 되게 복잡하게 썼는데 결국 내부 인지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개. 내부 인지가 몇 개다? 3개. 그래야지만 정정 구조물이 될 수 있다.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이러한 문제는 돌아온 시험에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다. 다음에 19번, 20번 부정전 차수 합을 구하는 문제고요. 어리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시간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겠죠. 저는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년도 지방직 9급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총 부정전 차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외적 부정전 차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까 퉁치는 방법을 쓰도록 할까요? 고정단은 평면상의 평형 반격지수와 일치하죠. 나머지 2개만 본다라고 하면 2차 부정전. 다음에 내적 부정차수 폐합이 있어요? 폐합 없고. 내부인지 있어요? 내부인지도 없으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죠. 이 둘을 더하면 총 부정차수 몇 차다? 2차다. 나번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퉁쳐볼까요? 아무거나 3개짜리 퉁쳐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힌지 고정이니까 힌지는 2개, 고정은 3개니까 5차. 그죠? 다음에 폐합 있나요? 폐합은 없죠. 다만 구속력 해제수 요것만 있습니다. 요거 잘라서 2개의 부재 중에서 2니까 1을 빼주면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1차. 이런 몇 차다? 자, 마지막 또 보도록 할까요? 퉁쳐봅시다. 어떻게 퉁쳐보면 좋을까요? 힌지랑 롤러랑 합치면 3개죠. 평면상의 평형 방지수와 일치하니까 롤러니까 외적 2차 마이너스. 폐합은 없고 구성력 해제수 동일한 거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몇 차다 해도? 1차다. 정답은 이 셋을 더하면 되니까 7차죠. 어려운 듯 쉬운 듯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21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돌아온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3년 서울시 7급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총 부정전 차수를 묻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트러스 나와 있죠. 물론 이제 1장 수업 듣고 듣는 분들은 트러스의 정의를 모를 수가 있는데 트러스는 모든 직선 부재와 내부인지 힌지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러스 구조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교수님이 언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끝은 전부 다 뭐다? 이 직선부지잖아. 이렇게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 내부인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은 힌지니까 그냥 바로 1차 써놨습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아니 황민씨 가운데를 왜 안 집어넣냐? 넣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트러스 구조물에서 이러한 가운데 부분은 엇갈린 형태야. 그러니까 이 2개가 딱 붙어 있는 거 같잖아. 너 보면 옆에서 보면 X 맞지? 이렇게 붙어 있을 것 같지? 이렇게 카메라 보이나? 근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물 뭐라고 보냐면 엇갈린 형태. 왜 그러냐? 항상 그러냐? 그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통 엇갈려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엇갈렸다. 직선인데 나는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보통 그립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엇갈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내적 부정전 차수를 구하는 방법, 제가 수업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보면 아마 라이트에서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베이직 때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자, 결과 나갑니다. 자, X자 들어갈 때마다 내적 부정전 차수가 폐합수와 구속력 해제수를 계산할 필요 없이 1차씩 증가합니다. 1차. 자, 지금 X자 모양이 몇 개 있어요? 하나,
2. 그러면 내적 부정차수 몇 차일 거냐? 1차. 그러면 총 부정차수 몇 차다? 두 개를 더해서 3차가 되는 거죠. 난 굳이 증명하고 싶다. 증명에 상관없습니다. 증명해볼게, 제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고 증명하려고 그래. 별거 아니야. 이 증명하는 방법은 23년도에 C형 문제와 일치합니다. 판별식 문제가 제가 C형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겁나 어렵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이 개념을 이용하면 풀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딴 거 외적은 똑같아요. 내적에서 폐합수를 계산했는데 폐합이 몇 개냐 이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야, 그러면 너랑 잘 한번 생각을 해봐. 가운데가 만약 내부인지 있다. 자, 얘 폐합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는 폐합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센스가 없는 건데. 똑같이 4개일 리는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없는 2개일 리도 없고. 얘는 몇 개다? 3개다. 왜 폐합이 3개냐? 얘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부재를, 요 부재. 제가 당겨서, 왜? 어차피 다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엇갈려 있는 거야. 당겨서 바깥으로 이렇게 당겨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볼 때 마찬가지야. 얘를 잘라서기보다는 당겨서 바깥에 당겨서 이렇게 둬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고 보니까 폐합이 명확하게 보이네. 아까 내가 3개라고 했잖아. 하나, 둘, 셋. 이 방법을 썼어야지만 23년도에 판별식 문제, 그 C형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어려운 문제야. 풀려고 하지 마. 똥이야 똥.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냄새가 나. 하나, 둘, 셋. 총 몇 개다 폐합이? 일단 써볼게. 폐합 6개 곱하기 3차 마이너스 구성예제 써줘야겠죠. 자, 여기서 바로 쓸게요. 부재수가 3개니까 마이너스 2.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이건 부재 아니야? 얘는 빼고 봐야 돼. 외적에서 계산했으니까. 하나, 둘, 3개니까 1을 빼주면 빼기 2. 여기도 대칭이니까 빼기 2.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를 쓰면 안 되겠죠. 5에서 5개 부재에서 1을 빼서 4니까 빼기 4. 하나, 여기 잘라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 빼기 4. 다 더해볼까요? 4, 8, 10, 12, 16. 헷갈려. 16이면. 그럼 내적 계산해볼까요? 중요한 건 내적이니까 6, 3, 18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면 플러스 2차. 똑같잖아. 정답은 똑같이 몇 차다? 3차다. 간혹, 아니 얘면 어떡하냐?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다행인 건 예로 나와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제가 혼자 쇼로 보여드릴게요. 증명. 자, 외적은 1차, 내적 봅니다. 이렇게 하면 폐합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죠? 개당 3차 마이너스. 자, 구성의 해제수 나 혼자 할게. 여기 빼기 2 빼기 2 빼기 2 어우씨 짱나. 빼기 2 화낸 거 아니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가 빼기 4. 여기도 빼기 4. 자, 여기도 계산해야겠지,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빼기 3. 여기도 빼기 3. 자, 암산 들어갑니다. 6, 8, 10, 14, 16. 헷갈려. 19, 22. 계산해볼까? 8, 3, 24에서 20 빼면 얼마다? 똑같이 2차. 답은 똑같이 몇 차예요? 네, 그렇다. 그죠? 봐봐. 보통 A형, B형 문제에서는 이 테크닉만 기억하면 풀 수 있다. X자 모양 하나 나올 때마다 내적 플러스 1차다. 내 말 잘 들어. 내적 플러스 1차라고 했어. 어리버리해서도 외적하고 혼동하지 마시고 내적 1차다. 이러면 폐합수와 구성력 해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23년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어. 난 안 나와. 말만 나오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땡기는 테크닉을 쓰는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 급이면 C형 문제야. 맞추는 사람 거의 없어. 쫄 필요 없어. 똥이니까 피하면 되고 굳이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기억하시면 된다. 얘는 증명이다. 내 말 믿어라. 별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도 오랜만에 다시 찍었잖아. 근데 계속 돌아오는 수업 때마다 제가 연습해서 더 준비 많이 해올 테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힘 빡 주시고 끝까지 잘 쫓아와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전 2강 이어서 2장 정정배 해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